D-1 대체 무슨 하루 전인 걸까? 기사로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김기현 과반 목표 세 불리기 안천황,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결선을 겨냥해 윤핵관 때리기. 어제, 바로 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당권 주자들 지금 합동 연설회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합동 연설회였고 이제 가장 당원이 많은 수도권에서 있었던 합동 연설회였었는데 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그러니 대통령하고 소통하고 공감을 잘 해야 되는 거지. 당내 갈등, 분열 일으켜서 당 망치는 분이 또 앞장서면 그러면 민생하고 경제 해결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도시개발을 이유로 이권을 챙겼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정의를 중시하는 대통령께서 아예 후보로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필패 방정식을 반복하시겠습니까? 김기현 후보가 윤핵관표 공천, 낙하산 공천하느라고 공천 받은 파동 일으켜서 막판에 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피켓 들고 큰절할 때 여러분 그때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의 권력형 토건 비리 그리고 땅 투기 의혹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맹렬한 공격 폭탄을 할 것입니다. 몽땅 대통령 책임으로 뒤집어쓰게 될 텐데 이래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후보들 목소리 높여서 지금 얘기하는 이 모습을 들어보고 오셨습니다. 네, 김종혁 의원님. 예. 근데 이게 지금 전당대회인데 당대표로 뽑는 건데 김기현 후보도 아니고 윤핵관 얘기를 하면서 좀 때리는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그거는 뭐 각자의 후보들이 상대방의 약점이라든가 뭐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제가 이제 마지막 유세였어요. 네. 합동 유세.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서울, 경기, 인천을 함께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의 장점을 최대한 강조하고 상대방의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최대한 공격하는 것. 그건 뭐 선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저 화면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어제 가장 뜨거운 건 저기 앉아 있는 장해찬 후보님하고 네. 또 옆에 이제 이기인 후보 그쪽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깝다고 알려진 그 후보들 간에서 벌어진 그 공방, 날선 공방이 정말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슬아슬할 정도였어요. 근데 네. 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네. 각 후보들마다 최대한 상대방에게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공격을 쏟아부어서 끝나고 나서는 사실은 저희 그 비대위도 그렇고 나머지 당원들도 야 이거 정말 너무 아슬아슬하다 이런 얘기까지 좀 했던 게 사실인데요. 네. 다행히 이제 잘 끝났고 이제 내일부터는 아마 뭐 투표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8일 날 뭐 1차적으로 결선 투표까지 대표는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결판이 곧 날 거니까 여기서 좀 섣불 이제는 이제 좀 입을 좀 다물기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곧 결론이 날 거니까 이제는 좀 입을 다물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이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김기현 후보 가짜 뉴스로 지금 선거 공작을 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 울산 땅 이건 대장동 판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대 막판까지 네거티브전이 이어졌다. 이 지금 보면 황교안 후보 내부 총질이 아니라 내부 수술을 해야 된다. 천하람 후보, 김기현 후보가 되면 공천 파동이 우려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내일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도 지금 같이 나와 있죠. 네, 지금 막판까지 네거티브전인데 장해찬 이사장님 목이 안 좋으셔서 가능하면 좀 쉬게 해드리고 싶긴 한데 이렇게 막판까지 네거티브전이 되면 뭐 일단 당대표만 여쭤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둘 중에 한 명은 공천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공천이야 시스템과 그 지역의 어떤 총선 경쟁력으로 하는 거고요. 네. 전대 때 치열하게 붙으면 감정적 여진이 어느 정도 남죠. 네. 그런데 이게 옛날에 그 집단 지도 체제일 때는 2등한 분이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전대 끝나자마자 매일 봐야 됐어요. 그땐 그랬죠. 그 봉숭아 학당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단일 지도 체제 때는 네. 2등한 분들 한 달 넘게 볼 일 없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감정이 또 다 풀리고 찾아가서 밥 먹고 하면 또 괜찮아져요, 정치라는 게.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단일 지도 체제가 꼭 필요하다. 저도 전대하면서 이번에 느낀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네. 우리가 흥행은 참 됐어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근데 정책이나 비전 말하지 않아서 아쉽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전적으로 쫓아오는 사람들 책임입니다. 저도 압도적 1등 하다 보니까 네거티브 많이 당하는데 1등 후보는 굳이 홍보 2등 금지입니다. 홍보 금지. 근데 사실이니까. 여론조사상 사실이니까. 네. 근데 2, 3등 후보한테 사실 1등 후보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2등, 3등이 말도 안 되는 치졸한 네거티브를 계속하면 이걸 또 당하는 입장에서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대응하다 보면 자꾸 네거티브 이게 주고받으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따라가는 후보들, 이제 경쟁하는 2, 3등 후보들이 좀 지더라도 멋지게 질 각오를 하고 정책 이야기를 해야 다음번 경선이나 뭐 다른 당 전대에서도 이게 네.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정책 얘기를 하고자 하지만 뭐 결국 이런 얘기가 네거티브가 자꾸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지만 끝나면 또 다 수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수습이 될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